낡은 전통과 초고도의 현대 문명이 마주보는 한국 사회. 그 안에서 솟아오른 한국 문화는 인간의 표정을 솔직하게 담아내기에 특별하면서도 보편적입니다. 강렬하고 신선한 이미지, 어느 곳에서도 찾기 힘든 완성도, 누구에게나 쉽게 번지는 공감까지 한국 문화는 다양한 매력으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류는 이제 소수의 취향을 넘어 넘실거리는 강물의 흐름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은 한 겹 더 깊은 한국 문화의 속살, 한층 더 넓은 한국 문화의 지평을 궁금해합니다. 캐스트 사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는데요. 한국이 가진 넓은 스펙트럼의 문화와 뛰어난 제품력을 바탕으로 신한류의 주역을 발굴하고 지원해 세계 시장의 갈증을 해소하려 합니다. 준비된 미래의 주인공들이 전 세계의 소비자와 팬을 만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국내 기업과 한류 콘텐츠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바로 오늘 캐스팅 온 라이브는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 개발 지원 사업 캐스트의 시작을 알리고 콘텐츠 기획, 개발, 유통, 마케팅까지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사업 참여 후기, 향후 참여 기업들을 위한 메시지 등 전체 4부의 세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캐스팅 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게임즈 사업 부분을 맡고 있는 송기영입니다. 금일 저는 게임 유통 채널의 특징 그리고 해외 시장 채널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현재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 산업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좀 더 완성되고 성숙된 시장 조정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0년도 모바일 게임 시장은 5조 3,291억 원을 기록한 역대 최고 성장을 기록하였고, 게임 시장의 특징으로는 역시나 IP 게임의 강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상위 10위의 60% 이상이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었으며, 최근 유통되고 있는 매출 탑10 게임은 모두 IP를 갖고 있는 게임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해외나 국내에서 유저들에게 인지도나 작품성을 인증받고 이미 탄탄한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는 IP 게임들이 이미 시장 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매출 부분에서는 역시나 롤플레잉에 집중된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상위 30위권의 게임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 순이익의 8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 전체 거래액 중에 매출 탑10 게임의 비중은 49.9%, 롤플레잉의 비중은 67.9%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 수는 퍼즐 퀴즈 장르, 사용 시간은 롤플레잉 장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매출 집중 현상 이외에 시장층 확대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월 2,647만 명이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있고, 절반은 여성층으로 팬데믹 시대 이후에 모바일의 사용 집중도가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고, 성비 또한 여성이 52%, 남성이 47%로 균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카테고리별 월 사용자 수는 퍼즐 퀴즈가 811만 명 수준이고, 1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은 롤플레잉이 50시간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모바일 게임 월 사용자 수는 2,647만 명이고, 2020년 7월 12월 월 평균 안드로이드 OS와 iOS 기준으로 전체 사용자의 월 평균 사용 시간은 34시간입니다. 모바일이 게임 시장을 주도해가고 있지만 온라인 게임도 닌텐도 스위치나 콘솔 게임의 지속적인 런칭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의 급성장으로 향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게임은 PC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콘솔 기반의 온라인 게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플랫폼의 다양화와 장르 확장, 그리고 HTML5 같은 웹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게임 등의
향후 온라인 게임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은 단위 사용자당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나 퍼블리싱 모델의 등장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품질이 향상되고 공급 및 유통의 구조조정이 발생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은 퍼블리셔나 유선 웹포털을 모바일 게임 산업으로 진입시키는 비즈니스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해외 퍼블리셔, 운영 마케팅 대행 등의 해외 파트너, 직접 퍼블리싱 등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각자의 업체들이 효율적인 루트를 통해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모바일 게임 산업은 아시아 지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전적인 플랫폼에서는 미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모바일 분야에서는 아직 아시아와 유럽 시장이 더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가 공존해 있는 시장인 만큼 집중화와 세분화 등을 고르게 하는 효율적인 시장 진입 방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시장은 모바일 게임에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기술적 기반에서는 이미 전 세계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고 현지화 비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감으로 인해 해외 진출에 대한 메인 시장으로 급격하게 시장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성 측면에서도 캐주얼이나 독립게임 등 유통 채널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장르라고 볼 수 있는 클라우드 게임, VR, XR을 활용한 메타버스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모두 직접적으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시장은 한국 업체에게는 사드 보복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 즉 판호 금지 조치와 해외 업체에게는 여러 비과세 장벽 등으로 해외 업체가 중국 본토 시장을 진출하기에는 최근 3년간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고 글로벌 서비스 공급업자들의 직접 진출이나 본토 업체와의 제휴, 모바일 게임의 기술적인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중국 본토 유저의 해외 플랫폼 사용은 유지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류 트렌드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도전이 이어져야 할 것이며 결국 중요한 것은 유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그룹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및 유통하고 있는 자회사 IMBC에서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한 15년간 진행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K-POP 관련된 상품 및 콘텐츠를 제작, 유통, 판매하는 코펜글로벌로 이직을 한 임준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 가지 한류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도 이제 K-POP과 관련된 콘텐츠, 그와 연계된 상품 제작 및 판매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한류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류 중에서 여러 가지 패션, 뷰티, 푸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K-POP 분야가 이제 방탄소년단 BTS를 중심으로 한 K-POP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럼 K-POP 관련된 상품들이 어떤 식으로 기획되고 제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K-POP 콘텐츠라고 하면 이제 아이돌로 대표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가 있을 수 있겠죠. K-POP과 관련된 상품이라든지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그 아티스트가 소속된 소속사랑 이제 계약을 통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고 계약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와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사진 등등 원천 콘텐츠들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방영이 되고, 그다음에 사진이라든지 그 영상을 활용한 여러 가지 상품들은 또 그 각각 상품에 맞는 공장이라든지 제조업체를 통해서 이제 제작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모인 상품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해외의 경우에는 해외로도 판매가 되고 수출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팬들에게, 이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K-POP과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이렇게 결합된 사업 중에서 프로젝트들 중에서 괜찮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걸그룹 트와이스랑 이제 스위스에 촬영차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진이랑 영상을 찍어서 영상은 웹 리얼리티 시리즈로 해서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TV 매체를 통해서도 방송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만들어진 영상이랑 사진을 이제 다시 모아서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들도 만들고 뭐 화보집이라든지 팬들이 좋아하는 굿즈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를 하고 수출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스위스 관광청과 SNS를 통해서 같이 홍보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관광청이랑 관광회사를 통해서 그 저희가 촬영해서 갔다 왔던 그 코스들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출시를 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K-팝 콘텐츠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면에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K-팝 아티스트와 관련된 콘텐츠 그리고 콘텐츠를 활용한 여러 가지 상품들까지 이렇게 쭉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시장도 굉장히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K-팝 아티스트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된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연예인 굿즈 중에서 나오는 게 뭐 여러 가지 화보집이라든지 뭐 DVD,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만든 것들 중에서 이제 일상용품들, 실내용품, 의류, 그 다음에 뭐 문구, 펜시, 왕구 등 일상 속 생활용품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상품들이 굉장히 이제 출시되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이제 상품 중에서 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게 응원봉이라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공연장 가서 응원할 때 풍선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단순한 야광봉을 떠나서 이제 IT 기술까지 접목되고 언택트 시대에도 같이 활용되다 보니 이제 앱을 통해서 혼자 집에서 언택트 공연을 관람을 하면서도 그 앱을 통해서 응원봉이 제어가 되고 그 아티스트가 원하는 빛깔로 바뀌고 뭐 모양도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지금 그런 상품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즘 뭐 4차 산업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IoT와 접목된 그런 상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예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중에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오래된 드라마기는 한데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이제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 김수현 씨가 주연을 했던 드라마인데 그때 당시 때 굉장히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서 중간에 이 드라마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김수현 씨랑 한간시 초상 계약을 진행을 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굿즈랑 뭐 용품들이랑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제가 업체랑 계약을 통해서 그 해를 품은 달 초콜릿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었어요. 드라마는 뭐 보통 2달이면 끝나는데 그 드라마 인기가 계속되고 그다음에 특히 그 주인공 김수현 씨가 계속 이제 그 인기를 이어가면서 관련된 그 덩달아 그 초콜릿도 드라마 끝나고 거의 5년, 6년이 넘게 스테디셀러로 그 회사의 효자 상품 노릇을 했고 정말 상품 하나 잘 만들고 콘텐츠 하나 잘 뜨면 이렇게 오랫동안 돈이 되는구나. 잘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방송 관련된 콘텐츠를 이제 방송, 예능, 드라마 활용한 이제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다 보니 MBC 무한도전이랑 나 혼자 산다 이제 굿즈를 만들고 이제 판매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도전 달력은 뭐 아마 전 국민이 다 아는 이 MD계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죠. 달력뿐만 아니라 무한도전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말 수많은 그런 MD 상품들이 그 이후로 출시가 돼서 이제 판매가 됐었고요. 프로그램이 이제 수출되고 방영되는 지역에서는 항상 그 프로그램에 대한 상품에 대한 문의가 오고 이제 구매 문의가 오고 해외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이제 오더가 오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컨텐츠가 잘 되면 인기가 있고 잘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서 가는구나. 그럼 이럴 때 대비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제품을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다른 또 사례로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공연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에이핑크라는 걸그룹이 데뷔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원래 10주년 기념으로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게 되면서 그러면 온라인 시대니까 온라인 전시회로 바꿔보자라고 해서 이때까지 10년 동안 모아왔던 뭐 영상이라든지 사진들을 다 모아서 온라인 3D, VR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화면상에 박물관을 구축을 하고 사람들이 직접 본인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3D로 구현을 해서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고 거기에 이제 도슨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제 멤버들이 그 사진에 대한 설명 오디오 파일도 거기에 수록을 해서 하고 행사나 공연을 끝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곳이 기념품 판매샵이잖아요. 그 공연을 다 보고 나오면 자연적으로 이제 온라인 그 10주년 기념 샵으로 연결되게 다양한 또 10주년 기념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류 팬들에게 어떻게 이 상품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온라인 배송, 해외 배송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온라인 쇼핑몰들이 이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인기 있는 아티스트의 상품이 출시됐을 경우에 해외 주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EMS라든지 뭐 DHL, FedEx, 뭐 UPS 등을 통해서 물건들을 계속 해외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또 그렇게 개인 구매로 어떻게 보면 직구라고 하죠. 그쪽 팬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국의 상품을 이제 해외 직구로 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그 해외 팬들을 위해서 한국어 사이트뿐만 아니라 영문 사이트, 일본어 사이트, 중국어 사이트 등 각 나라에 맞는 결제 시스템들을 다 구축을 해서 해외에 있는 팬들도 부담 없이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아티스트의 상품들을 구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해외에 있는 각각 판매상들이 대량 구매에 문의가 오기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식 수출을 통해서 대량의 물건들을 이제 해외로 보내는 그런 식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K-팝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이렇게 대량에 대한 상품을 요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정말 BTS처럼 뭐 한꺼번에 막 수십만 개의 상품이 판매되는 그런 아티스트가 아닌 다음에는 정말 작게는 뭐 몇백 개부터 뭐 크게는 몇만 개씩 한 아티스트마다 상품 종류가 팬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기업들보다는 그런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작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한 업종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 시대 트렌드에 맞게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오기보다는 그런 특별한 자기만의 아이템이 있는 자기만의 그런 특색 있는 상품이 있는 그런 회사라면은 아티스트의 그런 상품들을 만들고 진행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상품군이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K-팝 관련된 상품들을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뭘 만들지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시장성 정말 괜찮은 상품이 오랫동안 갈 수 있게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IP라고 하죠.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인기, 팬덤 이런 것들도 한번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야 수량이라든지 이제 뭐 어떤 항목인지 그런 것도 조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상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품종 소량이기는 해도 어쨌든 굉장히 시의성을 띠고 있고 인기에 민감하고 되게 유행에 민감한 상품이다 보니까 재고 관리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그 상품에 대한 수요 조사, 그래서 재고를 최대한 안 남기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업체들이 이제 예약 판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재고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구매자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를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 항목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K-팝이라는 장르 자체가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인기를 얻고 관심을 받다 보니
자연적으로도 이제 그 K-팝을 접한 외국인들이 그와 관련된 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들도 관심을 보이는 것들도 통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인기가 있었던 그런 한류 이제 상품이랑 한류 이제 뭐 K-팝 그런 히스토리랑 엮어서 같이 마케팅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여러 사장님들과 같이 그런 한류 콘텐츠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작은 중소기업의 일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부분도 많고 또 희망적인 부분도 많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런 아이템, 킬러 콘텐츠가 굉장히 큰 사업 분야가 될 수도 있고 큰 뭐 여러 가지 매출로도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같이 이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같이 힘내서 아이템 계속 찾고 나만이 가진 아이템이 있다 이런 경우에 꼭 한번 같이 이제 그런 기획되는 상품을 만들어 볼 수 있게끔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 정기라입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온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의 공동 프로모션 개최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한류 콘텐츠가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너지를 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60여 개 기업이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여 약 220여 개의 상품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한류의 외연 확장, 타 산업과의 동반 성장, 그리고 지속가능한 한류라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과 이번 포럼, 앞으로 있을 온라인 커머스 연계 기획전이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계속되는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비즈 파트너 본부의 다니엘입니다. 국내 메신저 1위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당 트래픽을 구매 맥락 비즈니스로 디벨롭 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카카오톡 커머스 비즈니스 도구 연결이라는 주제로 초기 사업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초기 사업자 대상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깊이 있는 내용은 추후에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만의 생태계를 아우르는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크게 인터랙티브 비즈니스 플랫폼과 컨텐츠 생태계 및 글로벌 확장 모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카카오 커머스로 톡을 기반으로 거래형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톡을 기반으로 거래형 비즈니스 모델인 커머스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카카오에서 커머스는 카카오 커머스 공동체가 맡고 있는데요. 주요 서비스로는 카카오톡의 최초 비즈니스 모델인 카카오톡 선물하기, 종합몰 형태의 카카오톡 쇼핑하기, 패션 버티컬 서비스 카카오 스타일, 톡스토어 기반의 푸드 큐레이션 카카오 장보기, 가격 비교 서비스 쇼핑하우, 공동 주문으로 가치 있는 생산, 기분 좋은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카카오 메이커스,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쇼핑 라이브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 쇼핑 라이브, 이모티콘으로 출발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캐릭터 브랜드 스토어, 카카오 프렌즈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상품 판매형 비즈니스 사업자 꼭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두 가지 서비스를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카카오톡 채널과 카카오톡 스토어인데요. 카카오톡 채널은 최초로 플러스 친구라는 브랜드로 카카오톡에서 사람이 아닌 기업이나 브랜드를 카톡 친구로 맺을 수 있고 해당 기업, 브랜드의 상품과 서비스 정보, 이벤트, 세일, 프로모션 정보를 구독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초기에는 대형 브랜드와 기업 외에는 사용이 불가했으나 현재 몇 번의 진화 끝에 대형 브랜드나 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혹은 개인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과거 유저에게 일방적인 정보 전달로만 사용되었다면
현재는 상품을 구매, 주문, 문의 등까지 유저의 액션이 완결되는 경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두신 판매자의 경우 추천 상품 탭 메뉴를 통해 유저에게 상품을 소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은 다양한 목적의 비즈니스 사업자와 카카오톡 유저를 연결해주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카카오톡 채널에 카카오톡 스토어를 개설 및 연동하게 되면 카카오톡 안에 내 상점이 만들어지게 되게 됩니다. 참고로 카카오톡은 이미 카카오페이를 통해 3,600만 명의 간편결제 가입자를 확보하였고 카카오톡 커머스의 서비스를 통해 3,700만 명의 톡 안에서 커머스 구매 경험자를 보유하였습니다. 이 말인즉 카카오톡을 통한 상거래 진행 시 사용자, 구매자로부터 손쉬운 간편결제 제공 및 번거로운 회원가입이나 배송지 주소 입력 없이 클릭을 최소한으로 심리스한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누구나 쉽게 무료로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유저는 단순히 사용하던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를 통해 손쉽게 비즈니스 사업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무료로 개설하게 되면 채널 홈을 비롯하여 다양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호스트 기능, 그리고 유저에게 톡 메시지를 보내고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 계정 카카오톡과는 다르게 다양한 비즈니스 도구 및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여 친구를 맺고 있는 유저에 대한 친구 추가 경로 및 인구 통계 정보를 통한 타겟팅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공 영역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채널을 개설하게 되면 채널 홈이 제공하게 되는데요. 해당 영역을 통해 비즈니스 정보와 소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다양한 SNS 채널 정보나 웹사이트 정보, 동영상 등을 직접 업로드가 가능하여 친구들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를 발행하면 채널홈에 노출되어 카카오톡 사용자에게 내 채널의 소식을 알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친구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공유하기를 통해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카카오톡 채널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유저에게 실시간 알림이나 이벤트, 할인 쿠폰, 설문조사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로 주목도를 높이고 정교한 타겟팅 기능으로 친구들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도구로서 카카오톡 사용자에게 즉석 당첨 쿠폰을 만들어 메시지를 첨부해 보내거나 카드 뷰에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메신저의 기능인 채팅으로 유저와 1대1 채팅으로 문의, 예약, 상담, 구매 연결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채팅 가능 시간 설정, 채팅 목록 관리, 메모, 자동 응답 등 편리한 기능을 활용하면 고객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채널들을 카카오톡 안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 결과 지면 및 친구 탭, 채널 지면을 통해 여러분이 개설한 채널을 보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 채널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데요.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결제 및 배송에 관한 알림톡을 발송하고 알림톡을 받은 고객은 채널을 추가하게 되고 채널을 추가한 친구는 고객에게 추후에 프로모션 메시지를 발송하고 채널을 통한 구매가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채팅 및 상담톡으로 CS 문의 대응도 가능하게 되는 비즈니스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카카오톡 채널에 상품 판매자의 경우 커머스 플랫폼 기능을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안의 내 상점 카카오톡 스토어 플랫폼을 소개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스토어는 국내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 및 통신 판매를 신고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쉽게 개설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오픈형으로 카카오톡 내에서 스토어를 만들고 카카오톡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중개형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관계 중심형 커머스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국내 커머스는 가격 중심의 최저가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매 방식은 판매자의 신뢰성이나 차별성을 주기에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소비자 또한 판매자나 브랜드 관계보다는 가격 중심의 구매가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가격보다는 가성비 중심의 소비가 더 나아가 심리적 효율을 따지는 가심비 소비 트렌드 등으로 시장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환경에서 과거의 가격 경쟁 패러다임을 깨고 판매자, 소비자와의 연결을 통해 관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커머스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카카오톡 스토어의 장점을 판매자와 구매자 측면으로 나누어 본다면 국내 사업자 및 통신 판매 사업자 모두 무료로 개설이 가능하여 별도 결제 시스템, 즉 피지 계약 없이 손쉽게 쇼핑몰을 개설하여 모바일로 상품 판매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제 수수료 또한 부가세 포함 3.3%로 국내 최저 수수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톡스토어의 상품을 판매자가 원하는 니즈에 따라 카카오톡 및
다음 포털 앱에 다양한 쇼핑 지면에 노출이 가능하여 4,500만 유저의 접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구매자 측면에서는 카카오톡 로그인을 통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배송지, 주소지 또한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번거로운 추가 입력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구매 관련된 결제 완료 및 주문 상태 정보를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카카오톡 스토어의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카카오톡 안에 내 상점, 톡스토어를 무료로 개설하시고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상품 정보를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선택으로 해당 상품 정보를 쇼핑하기, 쇼핑하우, 스타일 등을 카카오 및 포털 다음에 선택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노출 여부와 상관없이 카카오의 관계 기반형 마케팅 도구로 2인 공동구매 톡딜, 카카오 친구들에게 소문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문내면 할인, 스토어 친구 전용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노출과 기능 두 가지를 판매자는 선택적으로 비즈니스 도구로 사용하시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톡스토어의 대표적인 노출 지면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노출 서비스로는 카카오톡 쇼핑하기가 있는데요. 쇼핑하기는 카카오톡 5번째 탭, 더보기 탭에서 쇼핑하기 바로가기 영역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유저들에게 쇼핑하기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물 형태로 포지션되어 있습니다. 특히 2인 공동구매 톡딜, 채널 친구만 구매 가능한 친구 혜택 등 톡스토어의 판매자 마케팅 도구를 지원하여 유저들에게 카카오톡의 다양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패션 사업자의 경우 패션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큐레이션, 패션 서비스인 카카오 스타일에 상품 연동을 통해 쉽게 노출 가능하십니다. 식품 전문 카테고리 상품 판매자의 경우 푸드 톡딜 큐레이션 서비스로 2인 공동구매인 톡딜을 통해 인기 있고 혜택이 큰 식품 상품을 모아서 전시해주는 카카오 장보기 서비스의 노출도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 상품 DB들은 판매자의 선택에 따라 스마트한 가격 비교를 통해 탐색에서 구매까지 결정을 도와주는 쇼핑아웃 서비스의 노출도 가능하십니다. 쇼핑아웃 전시 설정은 카카오톡 쇼핑 탭 검색, 다음 검색, 카카오 탭 검색 등의 노출 여부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도 톡스토어 상품 정보를 노출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두 번째 탭인 추천 상품 탭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을 카카오톡 채널 친구에게 소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픈한 카카오톡 내에 이용자들의 쇼핑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을 둔 카카오톡 네 번째 탭 쇼핑 탭에서도 톡스토어의 톡딜 상품을 중심으로 전시 노출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카카오 및 카카오 커머스가 서비스 운영 관리하고 있는 지면에 노출이 가능하신데요. 카카오는 카카오 지면 외에도 판매자가 운영 중인 타 지면에도 활용 가능하십니다. 이것을 한 장표에 정리해보면 현재 노란색 원형은 카카오 및 카카오 커머스의 선택적 연동을 통해 노출시키는 지면이며 그 외에 그레이 영역은 카카오톡이 아닌 외부 채널을 통해 노출시킬 수 있는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톡스토어의 카카오톡 지면 외에도 판매자가 운영 중인 다양한 채널,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인스타, 다음 카페, 블로그 등에서 발견의 기회를 주고 톡스토어로 이입시켜 관계를 맺고 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톡스토어의 주요 마케팅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스토어는 판매자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기능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3가지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스토어 친구 전용, 소문내면 할인, 톡딜 기능인데요. 스토어 친구 전용 설정은 카카오톡 채널과 톡스토어를 연동하면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톡스토어 친구에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이라는 마케팅 메시지로 상품 구매자가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어야만 구매가 가능한 마케팅 도구입니다. 즉, 단순 일회성 상품 판매가 아닌 구매 유저가 카카오톡 안에서 지속적인 관계 기반으로 리텐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톡 지인들에게 상품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친구도 나도 함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문내면 할인 기능입니다. 상품당 최대 4회 공유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톡방에 공유 시 해당 톡방에 갇히는 지인들 또한 한 혜택을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인들끼리의 상품 공유를 통해 소문내면 혜택 확산을 통하여 마케팅 도구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친구가 아니어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비지인 기반 2인 공동구매 서비스 톡딜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톡딜은 소비자에게 공동구매라는 가격 혜택 장점과 많은 구매자가 한꺼번에 모여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 2인만 모여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점 두 가지를 제공해서 실제로는 2명이 모인 수많은 그룹들이 모이게 만드는 마케팅 도구입니다. 특히 상시 할인이 아닌 최대 79시간만 해당 기능이 사용 불가능하여 판매자는 특별한 할인 설정을 요구하고 있는 마케팅 도구입니다. 이렇게
톡스토어의 마케팅 도구들은 단순 구매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커머스의 확장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두 가지 플랫폼은 개소로 연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카카오톡 채널과 카카오톡 스토어의 장점을 각각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플랫폼을 연동하게 되면 좀 더 추가된 마케팅 도구들을 사용 가능하십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유저가 바로 상품 관련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대화방에서 어떤 상품 문의에 대한 내용인지 인지한 후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톡 메시지를 발송 시 메시지 말풍선 안에 톡스토어의 상품을 바로 클릭하여 담아서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카카오톡을 커머스 비즈니스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관계, 발견, 그리고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관계의 시작인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시고 상품 판매를 위한 톡스토어를 준비하여 연동하고 판매자의 상품을 발견시킬 수 있는 지면을 확보함과 동시에 판매자의 자발적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스토어라는 마케팅 툴로 활용하여 성장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초기 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플랫폼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해당 플랫폼에 대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검색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다 오픈형 플랫폼이기에 직접 개설해 보시면서 경험할 수 있으십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 기준으로 45만의 지금 현재 국내 셀러가 존재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45만 명의 이제 판매자분들이 과거에 없었으나 더 새롭게 이제 지금 창업을 하고 계시고 있고, 현재 이 창업자분들이 많은 이제 카카오나 혹은 직영몰을 통해서 직접 쇼핑몰을 개설하시고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기존에서는 이제 오픈마켓이나 이런 입점형이었다면 지금은 고객 소비자를 직접 브랜드를 관계를 맺고 다이렉트 컨슈머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그 관계 속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커머스 플랫폼들을 다양한 면에서 공부하셔야 되고 그 공부하신 거를 많이 활용하시면서 사업 성장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SSG.com 리빙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이어 조연아입니다. 이번 시간에 국내 시장의 트렌드 동향과 SSG.com 프로모션 전략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시장의 전세계 동향은 50조 달러, 국내 157조 원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중심으로 65%, 월 10조 원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종합몰의 매출 비중은 70%, 전문몰 등의 매출 비중은 30% 정도로 절대적인 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네이버로 우상향 신장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년도의 동향은 코로나를 중심으로 한 이커머스의 집중적인 신장이었다면 21년도는 신장률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신장률을 유지하되 각 몰들은 신사업과 M&A를 주축으로 한 신규 서비스를 끌어모으는 중입니다. 라이브 커머스와 PPL, OTT 같은 서비스 등이 주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Z세대들이 선호하는 라이브 커머스는 티몬의 TV온을 시작으로 저단가 상품들이 주를 이루다가 현재는 다양한 카테고리로 매출을 견인 중에 있습니다. 뷰티 같은 시장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20년 기준으로 3조 원의 시장이었던 라이브 커머스는 23년에 10조가 예상되는 시장으로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트렌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택트, 컨텐츠, 정상화 순으로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기존까지는 비대면 선호 트렌드의 수혜였다면 21년도는 단기적인 추이는 백신 접종 등의 시작으로부터 뷰티, 패션, 리빙, 여행 등의 라이프스타일 영역의 고신장이 화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인프라인 네이버와 오프라인 인프라인 신세계그룹은 쇼핑 컨텐츠 생태계에서 서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옴니 채널의 재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온 오프라인의 옴니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슈로는 퀵 커머스의 보편화, 그리고 온라인 식품 시장의 성장세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식품 시장의 침투율은 현재 40% 정도로 신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은 거점 물류로 해서 신선한 그로서리 상품 배달 등이 가능하고 폐기율이 높은 식품류와 생필품류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퀵 배송을 경험한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 서비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2시간 배송, 새벽 배송 등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해외의 경우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고릴라즈라는 서비스가 10분 배송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퀵 배송은 현재로서는 보편화될 수밖에 없는 서비스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온라인, 오프라인이 아닌 유통의 개념이 중요시되면서 그에 따른 인프라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트렌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와 같은 이커머스 신장세는 셧다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년도 다음 시대의 먹거리인 라이브 커머스나 PPL, 해외 직구가 활발해지면서 다방면 노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카테고리로는 상품 구색 다양화나 매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기 급증 후 감소가 될 수 있는 카테고리의 경우는 매출 방어 전략을 세워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기 감소 후 급증될 카테고리는 폭발적인 매출 확대 전략을 필요로 해야 될 것이고요. 지속 하락이 예상되는 가전류 같은 경우는 니치 상품의 확대가 화두가 될 수 있겠습니다. 퀵 배송을 빠르게 주도하고 있는 SSG닷컴의 이마트몰에 대한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SG닷컴의 기본적인 형태는 전국 오프라인 이마트 매장에 있는 상품들을 SSG닷컴에서 온라인 주문을 통해 당일 배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스티로폼 등 부자재들이 활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SG닷컴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오센터를 통해 해당 센터의 거점 쓱배송을 운영하고 있고 상품 수는 지속 확대 중입니다. 현재는 보정 1센터와 김포 2, 3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충청도 지역까지도 확대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서비스에 관한 내용들은 각 담당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이마트는 매장을 거점화하여 쓱배송을 실시하고 있고 네오센터 구축을 통한 물류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온라인 위스탁 상품들의 운영은 물론 21년도 4월에는 SS닷컴 오픈마켓 출범으로 다양한 사업자의 구색을 확보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옴니 채널로서의 집약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반장과 장보기, 점포 행사 그대로라는 행사 구자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노출 효과가 매우 좋고 생필품 위주의 판매가 매우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세계몰의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라는 신세계몰의 특가 코너로 매일 9시에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이마트몰과는 달리 화장품, 패션, 디자인 상품 등 40대 여성층의 라이프스타일 상품들이 판매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입점은 위스탁해서 판매되는 형태와 판매자가 주체가 되는 형태의 오픈마켓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성 기획전 등을 이용하면 매출의 효율이 좋은 편이나 해당 구자에 대한 협의는 역시 카테고리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 전략으로는 가격 할인, 사은품 증정, 원데이 기획, 브랜드 위크, 분당 쿠폰 행사 등의 운영 방법으로 프로모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정보에 대한 디테일과 브랜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영상 등의 정보를 추가하면 좋은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르르와 그 외 구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운영되는 우르르는 중소기업에게는 판로 개척의 기회, 고객에게는 좋은 상품을 전달하는 기회를 주고자 기획된 행사 구자입니다. 품질이 우수한 신진 브랜드 위주로 상품을 선정해 구매 고객이 목표 금액이나 수량이 달성되면 종료되는 날짜 2일로 상품이 배송이 시작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SSG닷컴 내에서는 신세계그룹의 다양한 계열사에서 입점된 상품이나 브랜드를 통합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에 입점되면 11번가, 지마켓, 옥션, 네이버 등의 제휴몰로의 판매 채널이 확장되어 매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SG닷컴 내에서 성공한 컨텐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인기리에 방영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아실 것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주인공한테 주었던 캔들로 이슈가 되었던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드라마 종영과 함께 시들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넷플릭스를 통해 일본, 동남아로 한 번 더 매출이 급격하게 튀어올라 한류 컨텐츠에 그리고 PPL의 위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정보들은 SSG닷컴 사이트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쇼피코리아 송송이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류 마케팅이라고 하면 혹시 어떤 국가나 어떤 지역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만약 동남아시아 지역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도 K컬처와 관련된 산업군에서 종사하실 텐데요. 바로 그 이유는 동남아시아 지역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한류 마케팅의 활용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언택트 시대 국내외 유통 전략 및 시장 진출 사례에서 동남아시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한류의 영향들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약 15분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시장은 11개의 국가 그리고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이런 서유로 오늘 전반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류 열풍이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 영향으로 한국 제품들이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그 판매 트렌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남아시아 전반적인 트렌드와 그리고 쇼피 플랫폼 안에서 K 프로덕트의 판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동남아시아 마켓 동향 및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세 가지 숫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숫자는 모두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각각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걸까요? 세 번째가 의미하는 바는 동남아시아의 GDP 성장률입니다. 동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세 번째로 높은 GDP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이 순서는 인도 그리고 중국 다음의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16%인데요. 2030년도까지의 동남아시아는 앞으로 약 1억 4천만 명 정도의 소비자가 새롭게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전 세계 소비자의 16%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큰 숫자이죠. 7억 2,300만이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이 수치는 인구수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는 막강한 인구수를 보유한 것만을 떠나서 이 소비력이 높은 소비자 수까지 아주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인터넷 유저 수와 모바일 유저 수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남아시아는 가파르게 인터넷 유저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0년도를 기준으로 약 4억 명을 웃도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더 재미있는 부분은요. 이 인터넷 유저 수의 90% 이상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15세에서 19세까지 모바일 세대의 유입 때문인데요. 이 모바일 세대의 유입이 동남아시아는 향후 15년간 매해 100만 명씩 늘어나는 아주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런 모바일 세대들은 동남아시아의 핵심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MZ 세대인데요. 이들의 특징과 소비 성향을 네 가지로 좀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favorable demographics입니다. 동남아시아의 평균 나이는 약 25세에서 29세 정도로 20대인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이 여러분들의 제품을 어떻게 구매하느냐를 좀 더 살펴보면요. 이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먼저 경험하고요. 그 이후에 쇼피 같은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Rising Income Level입니다. 이 동남아시아에서의 소득은 계속해서 매 6에서 8% 정도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욱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점은 이 중상위 소득 가구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2030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수를 더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온라인 프렌들리입니다. 이 88% 이상의 MZ 세대들은 여러분들의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서 먼저 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트렌드는 Love K-Culture인데요. 기존의 K 관련된 키워드는 K-POP 그리고 K-드라마로 계속해서 소통이 되어 왔었죠. 근데 이런 키워드들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최근에는 K-뷰티, 그리고 K-먹방, 그리고 K-패션까지 다양하게 이 관심사가 확대되고 구매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쇼피라는 이 이커머스 플랫폼은
MZ세대를 성공적으로 공략하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몇 가지 주요 지표를 살펴보시면 쇼피는 동남아 6개국과 대만에서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이고 또 특히 브라질 마켓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쇼피라는 플랫폼 안에서 한류 열풍이 어떻게 불고 있고 그런 열풍들이 한국 제품의 판매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 두 번째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마 쇼피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거나 동남아시아 시장에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쇼피는 쇼피 라이브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한류 컨텐츠 그리고 한국 아이돌들의 콘서트 그리고 온라인 팬미팅이 지속적으로 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K 콘서트가 쇼피 라이브를 통해서 6억 명의 고객들과 만난 기록들이 있고요. 아이돌들의 이미지를 살펴보시면 이 메가 캠페인 일정에 맞춰서 해당 아이돌들이 쇼피앱 안에서 라이브를 통해서 고객들과 소통하는 그런 장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들이 쇼피 앱 안에서 라이브를 통해서 고객들과 만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트래픽들이 앱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시기에 맞춰서 쇼피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의 제품 그리고 한국의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동남아시아의 소비자들이 여러분들의 제품을 경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MZ세대들의 소비 성향과도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쇼피는 한국의 다양한 정부기관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다 많은 그리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중소 브랜드들의 동남아시아 진출 사업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2020년도부터는 굉장히 재미있는 트렌드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요. 기존의 많은 판매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동남아시아는 K-뷰티 제품만 잘 팔리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2020년도부터는 그런 트렌드들이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K 관련된 캠페인들이 진행되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카테고리들이 보여지기 시작했고요. 한국의 다양한 중소기업 브랜드들이 매출이 급성장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한국 판매자분들은 쇼피의 라이브 스트림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나 동남아시아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즉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커버넷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 트렌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동남아시아의 MZ 소비 성향 그리고 어떻게 한국 제품들이 쇼피라는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2020년도에 조금 더 새로운 트렌드가 나왔던 건요. 이 뷰티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스킨케어 그리고 메이크업 등 다양한 세부 카테고리까지 K-뷰티 브랜드들이 독점을 하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런 BTS 혹은 K-팝 아이돌들과 연관지어서 만들어진 뷰티 제품의 커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남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해당 제품들을 독점적으로 플랫폼에서는 계속해서 소싱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보다 많은 판매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더욱더 다양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들 그리고 아이템들을 살펴보면 카테고리와 관계없이 이 IP와 관련된 제품들 BTS 마스크, BTS 칫솔도 있었고요. 각종 관련된 아이템들이 실질적으로 카테고리와 관계없이 굉장히 많은 판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소 브랜드들에 대한 케이스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보이는 5가지 브랜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입점한 브랜드 중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저희의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카테고리와 관계없이 보다 다양한 종류의 중소 브랜드들이 쇼피에서 판매 실적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뷰티, 그리고 펫, 헬스, 모바일 액세서리 등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와 다양한 가격대의 매출이 두드러지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제품들은 실질적으로 쇼피 앱 안에
안에서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인데요. 가장 가운데 보이는 제품이 좀 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요. 반려견 혹은 반려묘에 관련된 이 식기구 제품입니다. 이처럼 굉장히 생소해 보이는 카테고리 제품들까지 K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판매자들의 인지도를 이끌고 고객들의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콜라보 제품들이라든지 IP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성공 스토리도 저희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특히 IP 관련된 제품들 그리고 이런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 따라서 그 선호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지적 관련권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쇼핑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동남아시아의 플랫폼들은 한국 컨텐츠 그리고 한국 관련된 IP에 대한 제품들의 수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적극적으로 판매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저희 쇼핑코리아를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다양한 한국 제품들의 성장을 기원하면서 오늘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핑코리아 송송이였습니다. 사실 한국 IP 그리고 한국 컨텐츠 관련된 제품들은 저희가 없어서 못 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앞단에 이런 컨텐츠 제품들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먼저 제안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물량을 더 많은 고객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협상을 하는 절차들을 긴밀하게 갖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지에서의 수요가 이 한국에서의 공급이 안 따라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슬라이드에서 좀 공유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 한류 IP 관련된 제품들의 캠페인인데요. 그 이유는 이미 항상 언제나 너무나도 많이 이런 캠페인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는 이 제품들에게서 저희는 계속해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 캠페인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서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온라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업로드를 하고 상품을 등록을 했다라고 해서 절대 판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남아시아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도 어떤 국가에 먼저 진출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런 니즈들 굉장히 많으셔서 저희가 최근에 원스톱 진출 패키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싱가포르, 그다음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등이 구성되어 있는 원스톱 진출 패키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구성된 주요 요인들은 쉽게 K컬처가 수요가 많은 지역, 그리고 물류, 그리고 관세, 통관 이런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되었던 그런 정보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가격이 잘 맞고 검색량이라든지 수요가 좀 잘 맞는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들, 그리고 현지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세 가지 마켓 진출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또 세 가지나 공유를 드리는 부분은요, 이 동남아시아라는 마켓이 굉장히 이 시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 제품군에 따라서 빠르게 매출이 튀어오르는 국가가 또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최소 2개에서 3가지 정도의 국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플랫폼 안에서 판매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한국 판매자분들의 이 진출 마켓 수를 살펴보면 최소한 5개 정도 이상의 국가에는 공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 글로벌 확산실장 송정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분을 동영상으로 뵙게 되어서 다소 안타깝지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한류 연계 사업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0년 한류 연계 사업을 지난 9월부터 생활용품, 뷰티, 패션 등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류 연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 사업에 대해 생소한 기업들을 위해 한 차례에 걸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본 사업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약 100여 명이 참가하여 본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댓글에 대해 즉석에서 여러분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류와 가방, 문구 등 생활용품이 연계한 사업이 처음으로 진행되고 생활소비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필요성이 증대돼서 그런지 26개사 모집에 119개사가 신청하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선정된 기업을 살펴보면 생활용품이 14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패션 8개사, 뷰티 4개사 순이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6개사 대상으로 중간 평가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대응하기에 온라인으로 비대면 평가를 진행하여 참여 기업들이 문제없이 양산을 할 수 있도록 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2021 한류 연계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중간 평가 또는 최종 평가 시 직접 참여 기업을 현장 방문하여 양산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총 26개의 제품이 양산이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양산된 제품들 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로이체의 PC 주변기기입니다. 로이체는 방탄소년단의 캐릭터인 타이니탄의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해서 모니터 피규어, 마우스패드 및 마우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본 상품의 기획 단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타이니탄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였으나 IP 문제상 이미지로 대신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타이니탄 영상을 보시면 본 제품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제품들은 코로나19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기자기한 데스크 소품 등을 통해 분위기를 세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양산 제품은 전량 일본에 수출되었으며 올해는 기존 제품군뿐만 아니라 카드 홀더, 거울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추가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119 레오는 내구연한에 진한 소방복이나 소방용품들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핸드폰 가방이나 핸드폰 스트랩 등을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류연계 사업에 참여하면서 코코몽이라는 캐릭터와 같이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4월에 코코몽이 소방청과 MOU를 맺었고요. MOU를 기념하기 위해서 코코몽은 119 레오와 함께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제품들 중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인데요. 이거를 뒤로 뒤집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코코몽 캐릭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이고요. 본 제품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한류와 관련 있는 여러 국가에서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백팩 안감은 99.9% 항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품으로 언커먼 키즈의 We Love Friends 컬렉션입니다. 이민아 그림책 작가와 협업한 컬렉션으로요. 안경과 선글라스 외에도 We Love Friends의 주인공인 어니와 코미의 모습이 담긴 작은 그림책과 에코백 소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민아 작가는 본 협업을 위해서 어니와 코미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내용을 읽는 게 되게 어려운데요. 이민아 작가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쉽게 본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어린이들도 쉽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한류 연계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제품은 그림으로 스토리를 이끌어 감으로써
새로운 한류를 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20년 동안 한류연계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점도 많았고 그 다음에 기업들하고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애로점도 있었지만 정말 보람 있는 일은 본 한류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본 사업에 대해서 한류 스토리를 제대로 입힌 제품이 나왔을 때 그 감동은 정말 컸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류 연계 상품을 단순히 제품에 캐릭터 입히거나 스타 디자이너를 홍보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제품에 스토리가 녹아져 있어서 앞으로 해외나 국내 소비자에게 본 제품에 대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 한 해 저희가 2020 한류 연계를 잘 마무리해서 본 상품들이 해외에서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복스튜디오 해온 대표 권혜진입니다. 한복스튜디오 해온은 전통 한복과 전통 소재의 아름다움을 현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재해석하여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패션 한복을 추구하는 한복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해온은 한류 아이돌 그룹 모모랜드와의 협업으로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모모랜드와의 협업을 앞두고 기존 브랜드 이미지가 엘레강스한 컨셉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과연 젊고 발랄한 한류 IP와 제가 디자인한 한복이 어울릴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모랜드 멤버들과의 협업을 진행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적극적으로 한복 디자인과 콘텐츠 개발에 참여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거꾸로 제가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필요로 했던 현대 패션 트렌드를 한복에 적용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모랜드 멤버들은 디자인 단계부터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아름다운 모모랜드 멤버들이 꽃과 나비가 가득한 꿈속 같은 정원에서 예쁜 한복을 입고 노니는 몽유도원이라는 컨셉으로 디자인을 기획했습니다. 파스텔 톤의 아름다운 색상과 반투명한 전통 생고사 소재와 트위드 소재 같은 현대 소재들을 믹스했고요. 또한 퍼프 소매, 리본 디테일 등의 로맨틱한 디자인 요소들을 함께 선정했습니다. 한복이 완성된 이후에는 함께 유튜브 컨텐츠를 기획해서 일상복과 패션 한복을 함께 스타일링하는 유튜브 영상과 화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모모랜드와 함께 기획한 컨텐츠를 통해서 해외 모모랜드 팬들이 한복이 매우 아름답다는 반응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 반응이 제 기대 이상으로 커서 매우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댓글이 달리는 것이 매우 신기했고요. 또한 SNS 계정에 올린 한복 이미지들을 바로바로 재편집해서 공유하는 해외 팬들을 통해서 제 브랜드의 바이럴 광고 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모모랜드와의 협업 이후로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퓨전 국악그룹 악당 광칠, 한복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카라의 허영지, 그리고 신인 걸그룹 우아 등 한류 스타들의 한복 협찬 의뢰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한복 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1:1 맞춤복 시장에서 기성복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샵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시장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비자층 또한 변화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과거 특별한 날에 예복으로만 입었던 한복을 일상에서 즐기고자 하는 적극적인 소비 행태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온은 이번 모모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한복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튜브 활동, SNS 홍보, 브랜드샵의 온라인화 등 브랜드의 이미지 변신과 인지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젊은 한류 스타들과 함께 더 좋은 패션 한복으로 다시 협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e스포츠협회 신혁수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간절해졌습니다.
프로스포츠가 전면 중단되었고 공연, 전시는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양한 형태의 민간 교류도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e스포츠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진행된 프로스포츠였고 주요 e스포츠 리그의 시청 지표도 사상 최고치를 매일 갱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포츠 분야의 대안으로서 또 새로운 먹거리로서 e스포츠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는 어려운 시기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대 가장 확실히 소비될 수 있는 콘텐츠인 e스포츠가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서 한류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를 바랬고 동시에 e스포츠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며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은 저희에게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e스포츠, IT, 재활, 안경, 출판 등 5개 산업군 8개 기업과 협업하여 23개의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8개 기업은 각 산업군 고유의 사업 영역에 e스포츠 선수의 IP, 한국 e스포츠 콘텐츠를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의 기능성 의류, 게이밍 기어, 기능성 안경, 손목 및 허리 보호대, e스포츠 교육 콘텐츠, 이북 등의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 중 10여 개의 제품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컨셉과 기능을 갖춘 제품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참여 기업은 e스포츠 선수들이 장시간 컴퓨터 사용 및 착석으로 인해 여러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것이 현대인들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세 교정과 코어 근육 지지 효과가 있는 허리 보호대, 손목의 무리를 최소화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손목 보호대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또 다른 참여 기업은 장시간 책상에 앉아 생활하는 e스포츠 선수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반영하여 기능과 디자인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기능성 의류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의류를 동기업 선수단이 롤드컵에 착용하고 출전하여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제품에 국내외 인지도를 갖춘 e스포츠 선수들의 아이디어, 고충, 그리고 의지가 담겼습니다. 또한 한국 e스포츠 특유의 정체성과 섬세함이 제품에 추가되었습니다. 제품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최초 예상 수량이 완판되어 2차, 3차 제작에 들어가야 했고 본 사업은 정부가 e스포츠와 타 산업군의 협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산업 영역을 구축한 세계 최초의 선진 사례로서 아시아 지역 내 40개국, 전 세계 98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저희 e스포츠계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가장 파급력 있는 한류 콘텐츠로서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새로운 신흥 산업으로서 e스포츠와 한류의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e스포츠가 한류 콘텐츠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툰토리 대표 김순영입니다. 먼저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 캐스트 공동 프로모션의 우수 성과 사례로 발표할 기회를 주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수 성과 사례를 발표할 주식회사 툰토리는 2020년 5월에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에서 문을 열었고요. 웹툰 및 웹소설 제작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콘텐츠 기업입니다. 이제 창업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신생 기업입니다. 처음 작가를 포함해서 5명의 직원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15명 이상의 작가를 고용하여 차세대 한류 콘텐츠인 웹툰과 웹소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은 초짜 신생기업이 어떻게 캐스트 사업의 우수 성과 사례로 선정되었을까요?
저희 툰토리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0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 캐스트의 한류의 중심인 K-팝 아이돌을 연계한 웹툰 제작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만화 웹툰 분야에 참여한 8개 기업 가운데 가장 업력이 짧은 저희 툰토리가 우수성과 사례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제작한 웹툰 작품이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툰토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순전히 운이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8개의 웹툰 제작사들이 아이돌을 연계해 웹툰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운이 좋게도 저희 툰토리에서 제작한 웹툰 작품에 등장하게 된 아이돌이 현재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저희 같은 신생기업이 캐스트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도 운이 따르는 일인데 더더군다나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선택한 아이돌이 오랜 무명 기간을 뒤로하고 기적과 같은 역주행 기회를 얻게 되면서 저희 웹툰도 덩달아 크게 이슈화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화제성은 물론 한국에서 가장 핫한 아이돌이 된 브레이브걸스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웹툰 용감한 언니가 도와줄게도 이른바 대박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아직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저희 같은 신생업체에게는 정말 엄청난 행운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저희 툰토리에서 브레이브걸스를 캐릭터화하여 웹툰을 제작하게 된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한류 연계 콘텐츠를 선정할 때 아이돌 웹툰을 제작하기로 하면서 아이돌 기획사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협회를 통해 여러 팀의 아이돌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캐스트에 참여한 웹툰 제작사 8개사가 각 아이돌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당시 저는 브레이브걸스라는 아이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용으로 불리는 용감한 형제 대표님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 알고 있었고 그분이 만든 여자 아이돌이라는 얘기에 사실 기획사만 보고 선택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브걸스를 모델로 웹툰을 제작하고 싶다는 연락을 드리고 강남에 있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찾아가 부대표님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브레이브걸스에 대한 초상권을 활용하여 웹툰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브레이브걸스를 모델로 웹툰을 제작하기로 하자마자 브레이브걸스는 운전만 해라는 타이틀로 몇 년간의 공백을 깨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운이 따르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인기를 얻지 못하고 이내 활동을 중단하는 걸 보면서 많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사실 브레이브걸스를 모델로 한 웹툰을 제작하게 되면서 저도 브레이브걸스에 대해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고 군부대 활동과 군인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인기 아이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롤린이라는 노래가 군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다는 것과 너무 좋은 노래인데 뜨지 못해서 아쉬운 명곡으로 유명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웹툰 용감한 언니가 도와줄게는 아이돌을 꿈꾸는 현주라는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가족의 불행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신비한 인형인 용감한 언니들의 도움으로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게 된다는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주인공 현주를 도와주는 신비한 인형으로 등장하는데요. 웹툰에서처럼 브레이브걸스가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결국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뿌듯하고 보람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웹툰 용감한 언니가 도와줄게는 현재 국내에서 카카오 페이지와 봄툰의 비독점 계약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베트남과 싱가포르, 북미에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서 조만간 해외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생기업으로 처음 참여한 지원사업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성과가 나오면서 저희 회사와 또 작품에 참여한 작가들도 크게 고무된 모습입니다. 다행히 올해 캐스트 사업에도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사업 개발 기회를 주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신생기업도 얼마든지 좋은 사업 성과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캐스트 사업에 앞으로 많은 신생기업, 스타트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재력과 기술력,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과 한류 콘텐츠가 새롭게 만나 전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회. 든든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특색 있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세계에 선보이기 위한 캐스팅. 2020년도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 캐스트에는요, 패션, 생활, 뷰티, 전통, 게임, e스포츠, 웹툰 이렇게 6개 분야의 63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캐스트에 참여한 분들을 모시고 캐스트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느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한국디자인진흥원 송정만 실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요, 툰토리 김순영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해운 권혜진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e스포츠협회 신혁수 대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 개발 지원 사업 2020년도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캐스트에 참여하시면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그리고 한류 콘텐츠가 연계가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과 한류 측면에서 정말 많은 가치들이 새롭게 창출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가치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송정만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한류 연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의 큰 어떤 가치를 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과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헌신이라는 거는 기업들이 그 스타 디자이너나 아니면 유튜버나 일러스트레이터나 아니면 브랜드나 이게 제품하고 연계가 되면서 그 연계를 통해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그 제품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헌신을 느꼈고요. 그리고 단일 제품이 아니라 두 가지의 협업이 생김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 즉 한 가지에서 발생되는 것보다 두 가지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스토리텔링이 소비자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헌신과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의 가치를 좀 봤습니다. 네, 헌신과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툰토리의 김순영 대표님께서는 우리가 또 어떤 가치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캐스트 사업의 경우에는 한류 콘텐츠를 연계해서 산업과 산업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 툰토리는 웹툰을 제작하는 제작사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그 한류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라 할 수 있는 K-팝 아이돌을 연계해서 웹툰을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웹툰 용감한 언니가 도와줄게 라는 작품은 지금 역주행 신화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브레이브걸스가 주인공의 성장을 돕는 어떤 멘토로 등장하는 그런 웹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랜 그 무명 기간을 딛고 이제 최정상 아이돌로 등극하게 된 브레이브걸스가 앞으로도 어떤 한류를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돌로 성장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브레이브걸스가 성장하면서 저희 브레이브걸스가 등장하는 웹툰도 같이 좀 그 성과를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 한류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K-팝과 또 신생 콘텐츠인 그 웹툰이 만나서 창출하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그 캐스트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시너지가 또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해운의 권혜진 대표님께서는 우리가 또 어떤 가치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사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다거나 또 소비자층을 넓히는 그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번 사업을 통한 가장 큰 가치는 아무래도 우리 전통 문화인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린 것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가치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브랜드의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상 한복은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결국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것이 거꾸로 다시 개개인의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통 문화의 가치의 재발견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새로운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전통 가치의 재발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통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 e스포츠 협회 신혁수 대리님께서는 우리가 또 어떤 가치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e스포츠가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서 그 가치와 이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 그런 가치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새로운 산업군인 e스포츠가 또 다른 전혀 다른 산업군하고 만났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가치를 느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e스포츠의 재발견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다양한 산업군과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또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가치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창출이 됐는데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가치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고 또 더 성장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정만 실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저희가 BTS처럼 유명한 한류 스타를 접목해서 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제품 중에 이민아 작가라고 덜 알려져 있지만 그분이 중소기업 제품과 연계해서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유명 탤런트나 아니면 유명 아이돌을 또는 유명한 한류 스타를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덜 알려져 있지만 이민아 작가처럼 이런 제품에 어떤 제품이 나하고 성격에 맞는지를 파악을 해서 나간다면 꼭 유명한 아이돌이나 스타나 아니면 유튜버랑 연계했다고 해서 그 제품이 훌륭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제품에 맞는 성격의 그 한류 연계 파트너가 누군지를 정확히 정해서 나아가는 것이 본 사업이 앞으로 더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는 것이 또 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권희진 대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우리 전통문화의 재발견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한복은 우리 격식을 갖춰서 입는 예복에서 변화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패션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 한복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요즘 사용되고 있는데요. 패션이라는 이름으로는 사실 어떤 것도 허용이 되지만 패션 한복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 패션과 좀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한복은 우리 전통 복식이기 때문에 한복 패션은 우리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이 꼭 들어가져야 되는 그것을 표현하는 패션 상품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복의 패션성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또 한복이 가지는 전통미가 희석되는 그런 또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발견한 우리 한복의 그런 아름다움의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한복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역사와 철학,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미학에 대한 숙고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이 가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들과 또 소비자들이 모두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그 본질과 가치를 찾아가는 노력을 먼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복의 디자인뿐 아니라 교육과 또 학습 이런 측면에서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통 한복의 그 가치를 먼저 알아두고 난 이후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또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번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
캐스트를 통해서 얻어야 할 효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치를 우리가 앞으로 해외에 알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점을 더 신경 쓰면 좋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송정만 실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여러모로 이제 저희가 전시회를 참가한다거나 아니면은 해외 유통물인 아마존이나 쇼피에 참가한다든지 아니면 PPL로서 현재 나온 상품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결국은 이 상품들이 약간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제품들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게 유아용 제품이다. 그 다음에 약간 그게 위생용품이다. 그럼 약간 그룹 형태로 쳐서 이게 약간 영상, 요새는 유튜버도 그렇고 영상이 제일 또 파급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스토리를 담은 그런 내용으로 본 제품들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염두에 둬야지 않을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플랫폼,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스토리를 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신혁수 대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이제 실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 사업 성과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 해외에서는 어떤 제품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보다 이 제품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한류의 IP 혹은 뭐 e스포츠 선수들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의견에서 출발했다는 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실제로 e스포츠 선수들하고 어떤 동질감이라던가 교감이라던가 공감이라는 그런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사업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한류 IP가 제품을 활용하는 사용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획개발 단계에서부터 한류 IP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떤 각 제품별로 고유의 오리지널리티를 좀 부여하는 그런 작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신혁수 대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해외 시장의 그 니즈를 잘 파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봤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캐스트 사업은 한류 콘텐츠가 단순히 홍보 마케팅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 개발부터 홍보 유통까지 모든 스토리를 연계해서 정말 단순히 콜라보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모든 단계에서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향후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이 한류 콘텐츠와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 더욱더 매력적으로 해외 진출을 잘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것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혜진 대표님. 네, 현재 이 한류 문화의 붐을 신드롬 현상에 연계돼서 한복의 아름다움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김치라든지 한푸라든지 여러 가지 또 논쟁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문화만의 매력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한복의 가치와 그 본질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전 세계에 전달을 해야만이 한국 문화가 주변국의 아류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전통 문화 분야의 사업체들은요, 우리 문화에 대한 정확한 그런 본질 그리고 타 문화와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숙고해서 그것을 상품에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권혜진 대표님께서 전통 문화를 대표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또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마음을 사로잡기를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신혁수 대리님께도 여쭤볼게요. 네, 한류 IP들이 요즘에 팬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무대라던가 오프라인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팬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요즘에 이제 뉴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한류 IP의 사소한 일상이라던가 사소한 어떤 의사 표현이라던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다 그 팬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떤 한 분야에 특정되어서 접점을 찾기보다는 한류 IP의 어떤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이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던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한 접점을 넓힌 기획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또 신한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좀 더 획기적인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한류가 굉장히 좀 범위가 확대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그런 한류가 나오지 않을까, 한류 문화가 또 생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또 에피소드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참여하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혹은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건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는 아니고요. 앞에서도 자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무명에 가까운 그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해서 웹툰을 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친구들이 모든 음원 방송에서 1등을 차지하고 또 모든 음원 차트도 다 1등을 휩쓸면서 그야말로 약간 대세 아이돌이 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들이나 그 기획사의 대표님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친구들의 웹툰을 만들면서 계속 그 친구들의 어떤 심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보다 보니까 뭔가 이 친구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너무 정말 기쁜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친구들이 더욱더 좀 성장해서 한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아이돌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중에서도 에피소드 공유하실 분 있으실까요? 저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그 DRX라는 e스포츠 팀하고 기능성 의류를 만들었는데 그 선수들이 이제 그 유니폼으로 착용을 해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스포츠 대회인 롤드컵에 출전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각 세계 각지에서 온 팀 선수들과 이제 그 기능성 의류를 교환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직접 만든 유니폼이다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SNS에 올려서 또 거기서 수많은 또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뿌듯했고 저희가 이제 그 DSC라는 기업하고 하나생명 e스포츠 팀이라는 팀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기능성 안경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제한된 인원들에게 이제 이벤트로 안경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관계자임을 밝히지 않고 굉장히 팬심 하나로 거기에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경에 이제 그 선수들 사인이랑 친절한 어떤 제품 개발 배경이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다 받아서 경품으로 받았는데 소비자가 이 제품을 구매한다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직접 만드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두 가지 다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이제 앞으로 또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할 건데요. 이 기업들이 참여했을 때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혹은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더 발전이 됐으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 혹은 뭐 제언이라고 할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본 사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한류 사업이 성공하려면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얼마나 우수한 중소기업이 참여하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또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느냐. 마찬가지로 나온 상품을 어떻게 유통하느냐. 이 측면인데 저희가 한류 연계를 하다 보면 보통 해외 쪽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근본은
국내 홍보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파트너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좀 저변을 넓히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저희 생활용품 분야는 양산 기간이 좀 길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양산 기간이 보통 4개월, 5개월 이렇게 주다 보면 정말 기업들이 좀 더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고 싶어도 시기에 쫓기다 보면은 양산 제품에 좀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차기 년도에는 양산 기간을 좀 더 길게 둬서 기업들이 좀 더 해외 소비자나 국내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국내 저변 확대, 그리고 양산 기간을 좀 확대해서 여유롭게 또 준비를 해서 더욱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더 없으시죠?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캐스트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저희 같은 이제 신생 업체의 경우에 웹툰을 제작하는 제작비를 사실 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원 사업 외에 좀 그 비용 때문에 사실 웹툰을 장편으로 만들지 못한 게 사실 지금 가장 좀 아쉬운 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길고 좀 넓게 안목을 보시고, 만약에 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역시 뭔가 좀 기간을 여유롭게 두고, 그렇죠. 이런 좀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2020년도 캐스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모시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캐스트 사업은 2021년도에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네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